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9분이네요. 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재구속입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가 약간 답답한 내용이었다면 세 번째 주제는 오래간만에 듣는 아주 속 시원한 소식이죠. 윤석열이 지난 3월 달에 석방됐고요. 지금 벌써 석 달 넘게 밖에 나와 있습니다. 내란의 주범, 아니 내란의 우두머리가 감옥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세상 편안하게 돌아다닌다. 이거 정의가 맞습니까?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역적이잖아요. 역적. 이 역적이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길거리를 돌아다닌단 말입니까? 윤석열 입고 있는 옷 꼬라지를 보세요. 반바지 입고 다니잖아. 아니 진짜 어처구니 없어서. 그러고 보면 참 윤석열도 참 희한해요. 윤석열을 얼마 전에 그 패딩, 경량 패딩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그때가 5월 하순쯤이었나요? 6월이었나요? 더울 때였어, 더울 때. 근데 웬 경량 패딩? 참네. 아니, 김건희는 지 얼굴에 보톡스 놓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잠바떼기나 좀 하나 사주지. 야, 뭐야, 그 패딩이. 아이고, 내 진짜 참, 능사시를 벗으 진짜. 아유, 그게 뭐냐고, 진짜. 아유, 씨. 자, 아무튼. 자, 자유롭게 길거리를 싸돌아다니던 윤석열.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윤석열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경찰의 경우는 윤석열을 상대로 3차례나 소환조사 통지를 내립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오 라는 내용이죠. 혐의는 지난 1월 달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들고 윤석열 잡으러 갔을 때 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이가 개기면서 난동 부렸던 거. 체포영장에 대한 방해. 이거 뭐 공무집행 방해죠. 공무집행 방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그 체포영장 방해 사건은 경호원들이 일으킨 거지만 배후가 바로 윤석열이죠.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고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아니 뭐 이건 진술까지 나와야 알아? 진술 안 나와도 뻔히 아는 거지.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한남동 관전 나와가지고 쫙 둘러보면서 뭐 이렇게 지시하고 그러잖아? 뭡니까? 경찰이 진입했을 때 막으라는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경호원들이 윤석열을 잡으러 오는 수사관들을 막았다면, 근데 그 막은 거를 윤석열이가 하지 말아라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보고 갔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체포영장 방해가 진행됐다? 그러면은 명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할 필요도 없이 윤석열이가 얘가 지시한 거잖아. 그죠? 자, 아무튼 경찰이 윤석열한테 통보를 합니다. 3번이나. 근데 윤석열은 3번 다 거부를 하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사실 체포영장이에요. 김민석 의원,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출석 안 한다 그랬더니 2차례, 딱 2번 소환 통보 보내고 바로 잡으러 왔어. 소환 통보 2번밖에 안 왔어요. 벌써 지금 1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다들 뭐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당시 이 사건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김민석 의원이 출석 거부를 하니까 곧바로 잡으러 왔어. 1차하고 2차 사이에 간격도 이틀인가 3일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1차, 2차, 3차 사이에 일주일 이상 텀을 줬어. 그리고 3번이나 통지를 했어. 김민석은 2번밖에 안 했는데 그것도 이틀 간격으로. 근데 뭐야 이거? 예, 경찰로서는 윤석열을 봐줄 만큼 봐줬다라는 거야. 이제는 잡으러 가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경찰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경찰이 3차례에 걸쳐서 소환장을 보낸 이유가 윤석열을 잡으러 간다. 너 체포하러 간다? 체포영장 받아서 갈 거야? 이걸 미리 경고 사인을 보내준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뭐? 배째 임마 나 안 가 이 자식아 라고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체포영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검찰이 체포영장 안 내주면 어떡하죠? 예, 이번에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이거는 검찰 관할이 아니라 특검 관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특검 그리고 또 공수처 관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수처. 지금 여기서는 특검 관할이는데 지금 내란 특검 수사 범위 안에 윤석열이가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거 이것도 내란 특검의 범주 안에 포함이 돼요.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특검하고 경찰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이게 공수처 관할권 안에 있어요. 공수처가 뭡니까? 대통령의 직무상 범죄, 특히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직권남용 요런 거는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이상하게 나오면은 즉시 공수처나 특검으로 가져가면 돼. 아니 지금 경찰은 이미 특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특검은 내란 특검이에요. 여기서 봐도 이전만 봐도 그 누구야? 그 조은석 특검이 참 대가리 열심히 굴리고 있다는 게 티가 나죠. 자, 아무튼 자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이 체포영장은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때는 분명히 특검이 아마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 같아요. 이미 특검이 수사 개시를 했다 그러잖아. 그러면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된다? 예,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마 경찰은 그 특검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할지 싶은데 지금 분위기로 보자면 다음 주 중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 특히 다음 주 후반부가 되면은 시끌벅적할 겁니다. 영장이 안 떨어지더라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보도가 다음 주 후반부쯤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또 이제 법원에 불려오갔네. 야, 그거 참 또 괜찮은 구경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상황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체포영장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는 아크로비스타로 가겠죠. 아크로비스타는 뭐 아파트 뭐 다 아실 겁니다. 한남동하고 또 틀려요. 한남동에서는 개길 수가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이거 어떻게 개기지? 아무리 경호원들이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좁아요. 그리고 여기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한테 윤석열이 도망가는 건 투신밖에 없어. 윤석열이가 그럴 애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가 지난번 한남동 때처럼 계기일 수는 없을 것 같다. 결국에 윤석열이 출석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죠. 뭐? 김건희도 현재 조만간 체포영장이 나올 상황입니다. 김건희, 예, 여러분 김건희 그 주가 조작 사건하고 디올백 사건하고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사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현재 경찰 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고검에 박세현 고검장이 주도하고 있는 디올백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있잖아. 요게 지금 현재 김건희한테 3번 출석하라고 지금 3번이나 통지를 넣었어요.
그랬는데 김건희가 3번 다 거부하죠. 첫 번째는 뭐? 첫 번째 거부한 때가 언제냐면은 대선 기간 중이었습니다. 자, 대선 기간 중에 출석을 하라라고 검찰에서 김건희한테 통지를 내렸는데 김건희가 단칼에 거절하죠. 선거 끝난 뒤에 갈 거야. 아우, 선거 끝나기 전에 하면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해서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영장이 다시 두 번째 출석 요구서가 나가죠. 그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거 끝난 뒤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선거 끝나자마자 갑자기 김건희가 말을 바꿉니다. 선거 끝나면 출석할게 라고 했는데 갑자기 선거 끝나고 나니까 못 가겠다 라고 또 오리발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출석 요구까지 갔습니다. 결국 뭡니까? 김건희도 이제는 체포영장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김건희가 엊그저께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한 이유도 사실은 뭐다? 네, 3차 출석 요구가 왔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현재 김건희는 검찰이 체포영장 들고 쫓아올 것 같으니까 병원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지금 김건희는. 병원에 와 있으면은 영장 가지고 못 들어오겠지. 뭐 이런 거죠. 얍삽한 년이야, 이거. 아니, 지가 그렇게 해먹을 때는 좋았지. 근데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지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되니까 갑자기 어디로 도망간다? 병원으로 도망간 거예요. 제가 볼 때, 김건희가 참 못된 것이 얘가 정말 지 남편을 이용해 먹는 대상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나라는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근데 지금 봐.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둘 다 3차 출석 거부를 거부했기 때문에 3차 출석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와요. 둘 다 깜방 가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상황이 되면은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을 잡을까? 김건희를 잡을까? 자, 근데 김건희가 이럴 때 어디로 가버린다? 병원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경찰은 누구를 잡게 됩니까? 윤석열을 잡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김건희 얘는 뭐다? 지가 병원에 입원만 하면은 검찰이 지를 못 잡으러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대가리 굴린 거지, 한마디로. 대단한 아줌마야. 진짜 대단한 아줌마야. 이런 것까지 이용해 먹어. 참. 이거. 자, 그저께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윤석열은 경찰, 김건희는 검찰, 각각 3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 3차례 다 거부했어요. 이제 체포영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함께 버티기를 한 거죠. 체포를 감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뭐 이런 식의 태도라는 거죠. 참,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아니, 처음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출석해서 조사받겠다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특검에서 나를 소환할 거니까 특검 가서 조사받을게. 검찰은 내가 조사 못 받겠어. 라고 기기죠. 그러고 있다가도 3번째 출석까지 거부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둘 다 아크로비스타에서 짱 박혀가지고 야, 잡아가려면 잡아가! 이렇게 개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지난번 한남동 때와는 또 다른 형태의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건대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아크로비스타에서 개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개기면서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마치 지난번 한남동에서 윤석열이가 개기고 있을 때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직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 일대를 아주 마비시켰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아크로비스타의 그 앞에 이직들 몰려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윤어게인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 근데 그런 거 하면 뭐 하는데? 그런다고 안 잡혀가나? 자, 아크로비스타는 아파트입니다. 개긴다고 해서 언제까지 개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호원들이 뭐 막아서기는 하겠죠. 하지만 여기가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상당히 제약이 됩니다. 결국엔 뚫고 들어갈 거야. 그리고 결국에 붙잡혀 올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 왜 자기 지지자들 끌어모아가지고 쇼하고 그 난도를 벌이려고 그래? 여기에 정치적인 함의가 좀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도 윤석열을 버리려고 하고 있죠. 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내내 여기저기에서 해야 된다, 해야 한다. 그렇게 외쳤지만 끝끝내 거부했던 게 바로 내란 사건에 대해서 김문수가 직접 사과를 하는 겁니다. 계엄에 대해서 김문수가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끝까지 안 하고 개겼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드디어 결국 김용태죠. 김용태. 그리고 김문수도 마찬가지고 계엄령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국힘당도 이제 윤석열과 선 긋기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야? 윤석열로서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인 거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인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뭘까요? 예, 극우 세력들입니다. 그 극우 세력들이 다시 한번 아크로비스타에 모여가지고 윤어겐 이래주기를 바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거기서 소동이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습니다. 국힘당한테는 뭐가 돼? 야, 윤석열 아직까지도 영향력 있네. 야, 이제 떨어진 똥인 줄 알았는데 윤석열 아직까지 힘이 있어. 저렇게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국힘당에 솔직히 그렇게 많은 인력들, 지지자들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있어? 누가 잡혀간다고, 어느 국회의원 하나가 잡혀간다고 지지자들 몰려와가지고 들어눕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 근데 윤석열은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뭡니까? 여기 빌붙으려는 놈들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이 지가 내가 아직까지 건재하다라는 걸 과시를 하게 되면 국힘당에서 윤석열을 쉽게 손절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바지 입고 밖에 나온 것만 해도 그래요. 밖에 나가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쑥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반바지 차림으로 나오게 된 거지. 그리고 이게 해필이면 사진에 찍힌 거고. 의도적으로 내가 건재하다는 걸 과시하는 겁니다. 이 과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영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윤석열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도 몰려들겠죠. 그러면 윤석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아직 건재하잖아. 정치적 영향력 있잖아. 그러니까 국힘당 내 말 잘 들어. 요렇게 나오려는 건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사실상 윤석열이 지금 바라는 거는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한남동에서 우리 대결투 그 상황을 지금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윤석열이가 이렇게 아크로비스타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래서 서초동 일대가 마비되었을 때 이게 누구한테 부담이 되느냐?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국힘당 애들한테 그런 자신의 정치적 지위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지지자가 많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팽식시키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동시에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걱정돼요. 거기서 싸움 나고 말고 뭐 윤석열이가 뭐 국힘당 내에 그 지휘 통제권이라고 해야 되나 영향력 이런 거 회복하고 말고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봤자 한 놈은 감옥 갈 놈들이고 한 놈들은 해산당할 놈들이잖아. 그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뭐는 걱정된다. 이렇게 소요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되는 거는 참 우리도 짜증나잖아요. 그죠? 저는 걱정하는 게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자,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그래서 윤석열 구속시키면 안 되는 거냐? 아니요. 그래도 구속시켜야죠. 우리가 윤석열이 같이 계속 저렇게 싸돌아다니고 딩가딩가 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언제까지 저거 봐야 돼요? 안 되죠. 비록 부담이 있더라도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